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충격 폭로가 터졌습니다. 5.18 북한군 광주 왔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대한민국의 국립묘지격인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광주 5.18 가담 북한 특수공작원 묘역이 조성돼 있으며 북에서 광주인민봉기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고 주장하는 애국열사들의 묘가 목격됐다고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0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광주 5.18에 가담한 북한 요원은 북측에서 보면 애국열사이지만 우리 측에서 보면 특수공작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애국열사릉에 광주 5.18 가담 북한 특수공작원들의 묘비가 목격됐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가히 충격적이다. 애국열사릉엔 북한의 정치인과 노동당 관료,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 유공자, 문화예술인, 조선인민군 고위간부 등 700여 명과 비문의 남조선 혁명가로 표시된 남노당 고위인사 등 공산주의 활동가, 남파간첩, 남한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던 사람 100여 명 등 약 800명이 묻혀있다. 평양시 형제산 구역 신미동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은 33만 제곱미터 규모로 1985년 10월 착공해 1986년 9월 17일 개관했다. 애국열사릉 입구에는 애국열사릉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는 대문이 있으며 이곳을 지나 묘비구역 안에는 추모비가 서있다. 추모비에는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 건설, 나라의 통일 위협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희생된 애국열사들의 위호는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날 것이다. 1986년 9월 17일이라는 글발이 부각돼 있다. 여기에는 김일성이 가장 신뢰했던 대남 간첩의 원조로 김구 선생을 설득해 김일성을 만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 거물 대남공작원 성시백, 남노당 서울지도부 총책이자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된 김삼룡, 거물 대남공작원으로 통일혁명당 사건을 주도해 1969년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후 김일성으로부터 영웅칭호와 함께 최고훈장인 금성메달과 제1급 국기훈장을 추서받은 김종태를 비롯해 김달삼, 제주 남노당 총책 겸 초대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 제주 4.303 폭동사건 주모자, 이덕구, 남노당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출신으로 제2대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이현상, 해방 후 지리산 빨치산 투쟁을 주도한 남부군 사령관으로 북한 민족보위성 산하 조선인민유격대 제두병단장, 인민군 대자, 몽양 여운형, 해방 직후 일시적으로 구상된 친공 조선인민공화국 국가부원수 겸 국가원수 권한대행 등 6.25 전쟁 전후 남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빨치산 활동, 간첩 좌우합작운동을 하다 피살되거나 사형이 집행된 사람을 포함한 남한 출신 북한에서 출생했지만 월남후 남한 거주자 포함 인사들이 가묘 형태로 묻혀있다. 애국열사릉에는 김영삼 정부 시절 남쪽에서 보내준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 조선인민군 문화부 소속 6.25 전쟁 종군기자도 매장돼 있다. 또한 어망섭, 임시정부 선전부장 출신으로 김구 주석 측근, 윤기섭 국무부장 출신으로 무소속 국회의원, 조소왕, 임정 외무부총장 출신으로 한국독립당 국회의원, 조한구, 임정 내무부장 출신으로 한국독립당 당위원장 등 납북 인사묘도 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외무장관을 지내다 월북한 최덕심과 그의 아버지 최동호, 임정 법무부장, 장인 유동열, 임정 군무총장, 처고모 류영준 등 일가 4명이 묻혀있다. 김달삼은 제주 4.3 사건을 이끈 후 북으로 가 김일성으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은 후 6.25 발발 직전 빨치산 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가 1950년 3월 강원도 정선지역 전투에서 사살됐기 때문에 애국열사릉엔 가묘와 함께 묘비가 설치돼 있다. 지리산 빨치산 대장 이현상은 6.25 전쟁 때인 1952년 9월 17일 경남 하동 전투에서 사살돼 역시 가묘로 매장돼 있다. 김경재 전 총재 현재 명칭은 회장는 애국열사릉 입구 쪽에서 여운형의 가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여운형의 실제 묘는 현재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다. 북한은 해방 후 여운형의 좌우합작운동을 높이 평가해 애국열사릉에 가묘를 설치했으나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이장지는 제북인사묘소가 유력시 되고 있다. 하지만 여운형의 딸 여연구의 묘는 아직 애국열사릉에 그대로 있다. 애국열사릉에서 묘가 다른 곳으로 이장된 경우는 해방 직후 조선인민당, 근로인민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1947년 피살된 여운형 외에도 1959년 사형당한 진보당 위원장 죽산 조봉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체포돼 이듬해 사형 집행된 김종태와 통일혁명당 전라남도 위원회 위원장 최영도 등 남쪽 인사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김 전 총재가 1999년 12월 목격한 애국열사릉의 광주 5.18 가담 북특수군의 묘들도 지금쯤은 다른 곳으로 이장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4.19 단체인 4월회 제18대 회장에 취임한 김 전 총재는 새정치국민회에 소속 국회의원 시절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밀사 자격으로 1999년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간 베이징을 거쳐 북한을 방문할 때 자신을 안내한 조선노동당 간부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평양시 형제산 구역 신미동에 위치한 애국열사릉을 방문, 이들로부터 5.18 가담 북특수군 묘역이 가묘로 조성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10개 내외의 묘비가 있음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광주 5.18의 민감성 때문에 가만히 지내다 24년 만에 목격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당시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그를 영접한 사람은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김경락이었다면서 그로부터 만수대의 김일성 동상 참배를 요청받았으나 거부하고 다만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기념궁전, 현 금수산 태양궁전을 구경하고 5.18 참전 북한군 사망자, 이들은 참전이란 용어를 썼다가 묻혀있다는 애국열사릉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재는 김경락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금수산 기념궁전과 애국열사릉으로 안내한 사람은 2명으로 한 명은 조선인민군 축구단 풀백 출신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김학철과 또 다른 한 명은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노동당 부장급의 또 다른 김 씨였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모두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엘리트였으며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김 씨는 보천보학단 소속 미인 무용수를 부인으로 두고 있었다고 김 전 총재는 전했다. 김 전 총재는 이들에게 묘의 진위 여부를 재차 물었을 때 한결같이 광주 5.18 때 참전한 인민군 용사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의장님은 남조선 최고 명문 서울대를 졸업했고 우리도 공화국 최고의 김일성 종합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의장님도 진솔하겠지만 우리도 진실한 사람입니다. 없는 걸 어찌 가짜로 만들겠습니까며 오히려 화를 내는 듯 하길래 더 이상 심각하게 따지거나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충격적이고 소름까지 돋아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허겁지겁 묘역을 빠져나왔다고 했다. 김 전 총재는 그러나 지금도 북한이 5.18 때 특수군을 보냈을까 의심하고 있다며 아마 당시 광주 전남 일원에서 활동했던 고첩들 같은 외부 불순 세력이 가담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그러면서 나는 5.18의 민주화운동 성격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개헌이 되면 5.18 정신과 가치를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5.18처럼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사안은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곧 5.18 기념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5.18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나오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4.19는 전국적인 투쟁이었고 사망자 등 피해자도 5.18보다 많은데도 유공자는 500여 명 정도다. 하지만 5.1은 광주 일원에 극한됐고 사망자도 4.19에 비해 적은데 유공자가 6,000명 내외라고 하니 말이 되느냐.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유공자증 반납운동을 벌이고 유공자 신청 및 지정 업무를 광주광역시장 아닌 국가보훈처장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재는 당시 자신의 방북은 북한 당국의 공식 초청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의 밀사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북측은 나에 대해 북남분단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최초로 공식 초청한 남조선 정치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한 각각의 동시 UN 가입에도 불구 우리 헌법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북한을 반국가단체 내지 교전단체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총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라 급조된 보통 사람들의 통일운동시대란 단체의 의장 자격으로 방북하게 됐고 북측에서도 국회의원 대신 의장이란 호칭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광주 5.18 참가 북한군 묘역 목격 사실을 김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으나 김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김 전 총재는 김 전 대통령에게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보니 북측은 가는 곳마다 남측에 돈을 요구합니다. 쌀, 의약품 등 물품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현금을 요구합니다. 정상회담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정상회담 대가 등으로 현찰을 제공했을 경우 반드시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 대통령께 책임이 돌아올지 모릅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현대그룹으로 하여금 4억 5천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중 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대북 지원금은 북한의 핵개발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그 논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김 전 총재는 방북 보고 이후 자신과 김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북 접촉 창구가 박지원과 북한 외교관 출신의 아태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들 344명의 사망일이 모두 5.18 광주 사태,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 직후인 1980년 6월 19일로 일괄 기록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북한에서 군인의 대량 전사를 야기할 수 있는 전쟁이나 인민봉기, 군사정변 같은 것이 결코 없었는데 하루에 344명의 군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북한의 5.18 개입 작전이 최종적으로 6월 19일 종결됐으며 또한 이들이 북한 지역 내에서 전사하지 않아 시체가 수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개하고 있는 전사자의 생년월일이 대부분 1950년부터 1951년, 입대년도가 대부분 1967년부터 1970년, 그리고 계급이 대부분 중상사 몇 명을 제외하면 소위 중위상위 등 위관 장교란 것도 이들이 광주 5.18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북한군의 광주 5.18 개입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청진의 이 추모비가 6.25 전쟁 전사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시간적, 역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발효로 끝났기 때문에 이들이 6.25 때 18세에서 20세로 전사했다고 하면 생년월일은 대체로 일제 식민통치 시기인 1930년에서 1932년, 입대연도는 늦어도 1950년 6월 25일 전후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사자 명단 작성일이 모두 광주 5.18 직후인 1980년 8월 1일자란 것도 이들이 6.25 전쟁과는 무관하다는 걸 말해준다. 이 책은 그러면서 광주 사태는 북한군 난파, 내란, 민주체제하의 정치적 사건 등 복합적 성격을 띈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따라서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복합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5.18 광주 사태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탈북자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5.18에 북한 대남전략기구가 개입했다는 북한의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김덕홍 전 여광무역사 총사장이 1998년 6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행한 증언. 김덕홍은 북한 통일전선부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강연을 하는데 광주 문제를 자기네들이 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황장엽은 북한 내부에서 대남 사업을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상식화돼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가는 한국에서 왜 데모나 운동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모두 북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남 정책의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남노당 때와 같이 조직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 그래서 지하당을 2중 3중으로 만들어 누가 지도하는지 모르게 합니다. 둘째, 노동자나 군인보다는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김덕홍은 김일성 종합대학 옆에 3호 청사가 있다. 광주운동 이후에 3호 청사 사람들이 표창을 많이 받았습니다. 황장엽은 동생 그런 얘기했다가 또 혼이 나려고 그래? 김덕홍은 형님,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자고 남한에 온 것 아닙니까? 여기 남한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3호 청사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후 일제히 훈장을 받았습니다.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술을 함께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김일성이 5.18의 도화선 중 하나였던 사북 탄광 사태에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렸다고 소개했다. 남조선에서 노동자들이 드디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 조직들은 이번 사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불을 붙이고 청년 학생들과 도시빈민 등 각계 각층의 광범한 민중들의 연대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더 격렬한 전민 항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해야 합니다. 사북 사태란 1980년 4월 21일에서 24일 나흘간 국내 최대의 민영탄광인 강원도 정선군 동원탄자 사북영업소에서 광부와 그 가족 6천여 명이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 인상에 항의하여 시위를 벌인 대규모 노사분기로 경찰과 충돌하면서 유혈사태로 발전했다. 최 대표는 5.18 당시 함경남도에 위치해 있던 저희 부대는 전투동원 상태에 진입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24시간 진지해서 광주 사태에 대해 속보를 전해 들으며 출전 명령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 7군단 14단장이었던 여병남과 7군단 참모장이었던 김두산을 통해 특수부대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고 희생도 많았지만 공로가 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며 그 후로 북한군 특수부대 지휘관들 사이에서 광주에 특수부대가 침투했었다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북한군 4군단 70정찰대대 전투원으로 복무했던 이덕선 씨로부터 당시 정찰국 소속 정찰대원들의 광주 침투 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 씨에 따르면 광주 사태 당시 2군단 정찰대대를 모토로 각 특수부대들에서 선발한 최정예 전투원 1개 대대가 해상을 통해 난파됐으며 그 가운데 3분의 1이 희생되고 나머지 인원만이 귀대했다고 말했다. 이덕선 씨가 알고 있는 광주봉기 침투자는 조장이었던 4군단 70정찰대대 상자 황종인과 부조장이었던 4군단 33사단 중자, 조원으로 침투했던 4군단 정찰대대 작전집체조의 홍시성을 가진 참모였다고 한다.
통상 북한 당국은 난파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귀대하거나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공작원 또는 전투원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와 함께 각종 훈장을 수여하는데 그 수는 1년에 불과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였다. 이덕선 씨에 따르면 1980년에 이 군단 75정찰 대대에서만 41명의 공화국 영웅이 배출됐고 타 부대들에서 21명, 도합 62명의 영웅이 나왔다. 북한의 경우 평화시에는 난파 간첩이나 전투원이 아니면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는 일이 거의 없음을 감안할 때 한 해 동안에 62명의 전투 영웅이 탄생했다는 것은 대남 침투 관련 거대 작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최 대표는 지적했다. 사회안전성 대위 출신 김용하 씨는 봉기 당시에 북한 인민군 중위로 있었고 황해북도 송림에 위치한 사회안전부 연봉부대에서 자동차를 관리하며 인민군의 수송을 담당했었다며 그 당시 너구리 작전이라고 해서 대동강 하류를 따라 남한군의 옷을 입고 자동보총을 들고 나가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 밤 한두 시가 되면 10명 정도를 태운 배가 조용히 빠져나갔고 그때는 사격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며 그때 빠져나간 북한군들이 광주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광주 사건은 북한에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그것을 민주화 항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5.18 역사학회는 2020년 12월 5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헌법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역사 해석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악한 독재라고 주장했다. 5.18 역사학회는 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북한군의 개입 여부 등 5.18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처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헌법 제1922조가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학회 측은 문재인 정권은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면서 왜 6.25 역사왜곡처벌법이나 천안함 폭침왜곡처벌법 같은 것은 만들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6.25가 김일성에 의한 남침이 아니고 이승만에 의한 북침이라거나 남북한 쌍방과실에 의한 내전이라고 왜곡,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을 왜 만들지 않느냐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 어뢰정에 의한 천안함 폭침을 좌초침몰설, 이명박 정부의 고의적인 조작에 의한 파괴설 등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은 왜 만들지 않느냐고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연설에서 6.25를 내전으로 표현한 데 이어 2019년 6월 스웨덴 의회연설에서는 남북은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고 말해 6.25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2015년 3월 25일 천안함 폭침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했다. 무릇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학계의 몫이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역사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념전쟁은 독재 권력의 전조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 교육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한 문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제북인 사묘는 2004년 3월 평양시 용성구역 용현산 앞자락에 설치됐다. 애국열사릉 특별묘역이나 삼석구역 공동묘지 등의 산재에 있던 남한 출신 유명인사 65명의 묘를 이장해 새로 만들었다. 비석에는 애국열사릉과 동일하게 사진을 새겨넣고 생물연도와 북한에서 가졌던 제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1956년 결성 등의 직책, 애국지사 또는 애국열사라는 호칭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평양시내 연못동에 설치된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릉엔 559기, 해외 동포애국자묘에는 약 400기가 설치돼 있다. 북한은 광주 5.18을 우리처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 하지 않고 광주민중봉기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광주 5.18은 1980년 이후 광주 5.18 사태 등으로 불리다 김영삼 정부인 1995년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영어로는 The May 18th 광주 Democratic Uprising 5.18 광주민주봉기로 유네스코 유산기록에 등재되는 등 국제사회나 해외 언론에서는 운동보다는 봉기란 표현을 자주 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